안녕하세요. 고졸 한국사 검정고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유물로 옳은 것입니다. 슬기로운 구석기 시대 생활의 체험 전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에 박물관을 들렸어요. 가상현실로 만나는 막집, 직접 만드는 기억의 모형입니다. 우리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을 찾는 거죠. 1번에 추구기, 2번에 고려청자, 3번에 주먹도끼, 4번에 비파용동검. 정답은요, 바로 주먹도끼죠. 항상 우리 구석기 시대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 추구기는 이거 언제 만드는 겁니까? 조선의 세종대왕 때 만드는 강우량 측정하는 기구죠. 2번에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당연히 고려시대죠. 그렇죠? 고려시대의 도자기죠. 도자기. 4번에 비파용동검. 요거는 바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2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라의 왕이에요. 율령을 반포함, 불교를 공인함, 금강가야를 복속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율령 반포, 불교 수용, 우리 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법. 그렇죠? 요 신라의 왕은 이 법하고 관련된 왕이라 그랬어요. 1번에 광종, 2번에 단종, 3번에 법흥왕, 4번에 연산군. 정답은 바로 법흥왕이죠. 네, 법흥왕이에요. 이 법흥은 법을 흥하게 한다라는 것인데 요 불교, 불법을 흥하게 하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답이 3번이고요. 우리 광종은 고려시대 왕이죠. 고려시대 왕입니다. 광종은 과거제를 실시하고 또 뭐 있어요? 노비양검법. 그죠? 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단종은 세조한테 폐위당한 그쵸? 어린 왕이고요. 연산군은 우리 조선에서 가장 폭군으로 해서 중종반정으로 쫓겨난 왕이죠. (3번을) 봅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신라 말기 왕위쟁탈전이 계속되자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졌다. 이에 호족이라고 불리는 또 신라 말기도 이거 중요한 거고요. 지방 세력이 기업과 풍수지리서를 바탕으로 성장하였다라고 했어요. 신라 말에 등장하는 새로운 사상이 뭐냐라는 거죠. 1번에 동학, 2번에 선종, 3번에 성리학, 4번에 천주교. 정답은요, 바로 선종이죠. 선종. 선종은 참선을 중시하는 불교 종파라 그랬어요. 신라 말에 우리 교정이 이전에 있었는데 불교 종파 중에 교정에서 불경을 열심히 읽고 깨달음을 얻자라고 하는 교정이 있었지만 신라 말에는 글을 몰라도 됩니다.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마음을 이해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바로 선종이 유행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1번의 동학. 동학은 이게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선 후기. 1860년에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죠. 동학. 그래서 하늘을 숭배하는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동학이에요. 성리학은요, 고려 말에 들어오죠. 고려 말에 들어와서 조선의 기본 사상이 되는 것이 바로 성리학이죠. 천주교, 조선 후기 들어오죠.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들어오는 서양의 종교죠. (4번을) 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왕으로 옳은 것이에요. 기억의 업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영토를 수복하였어요. 쌍성총관부가 등장하고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병정도감을 설치했다 그랬어요. 전민병정도감. 이 쌍성총관부 전민병정도감, 이것은 이 왕을 일컬을 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죠? 1번에 공민왕, 2번에 신문왕, 3번에 고국천왕, 4번에 선덕왕. 정답은요, 바로 공민왕이죠. 고려 말에 이제 왕이죠. 공민왕. 반원개혁 정책을 썼던 왕.
2번의 신문왕 어떤 왕입니까? 신문왕 통일신라, 그렇죠? 통일신라. 왕권의 전제와 3번의 고국천왕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고구려의 진대법, 고구려 진대법을 만든 왕이 고국천왕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언급되는 왕이 아닙니다. 선덕여왕, 우리 선덕여왕 그러면은 첨성대를 만들고 황룡사 구축목탑을 세운 왕이 바로 선덕여왕인데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왕은 아닙니다. 5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물이에요. 고려 후기 부처의 힘을 빌려 몽골의 침입을 극복하려는 취지로 제작되었다. 현재 경남 합천의 인사에 보관되어 있으며 고려 목판 인쇄술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언제 만든 거라고요? 몽골의 침입 때 만든 거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경남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그랬죠. 자, 1번에 경국대전, 2번에 조선책략, 3번에 삼강인실도, 4번에 팔만대장경. 정답은 팔만대장경이죠. 팔만대장경. 경국대전은 뭐죠? 경국대전. 요거는 조선의 법전. 조선의 법전. 조선책략. 조선책략은 그 개화기 때 188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책인데 미국과 수교하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미국과 수교를 하라는 것을 조언한 책이 바로 조선책략입니다. 중국 사람 항준현이 만든 책이에요. 삼강행실도 요거는 세종 때 만든 거죠. 세종 때 만든 윤리서입니다. 유교 윤리서. 삼강행실도. 육 번을 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이라 했어요. 조선시대의 사림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우리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지방에서 선현에 대한 제사와 학문 연구를 담당하였다. 선현에 대한 제사, 그 다음에 학문 연구, 또한 사림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였다라고 했어요. 1번에 서원, 2번에 사헌부, 3번에 어사대, 4번에 유경공원. 정답은요? 서원이죠. 네. 서원은 선현의 제사와 학문 연구를 담당하는 것이고 16세기 사림에 의해서 세워진 유교 사원입니다. 그렇죠? 유교 사원이에요. 사헌부. 사헌부는 요거 언제 거죠? 조선. 조선의 관리 감찰. 관리 감찰하는 관청. 그렇죠? 어사대는요. 어사대는 고려. 고려의 관리 감찰. 어사대하고 사헌부는 그래서 하는 일이 같죠. 하는 일이 같아요. 다만 조선과 고려시대 이렇게 나눠질 뿐이에요. 유경공원. 이거 뭐예요? 유경공원? 유경공원은 우리나라 그 최초의 근대 관립 교육기관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개화기 때 국가에서 만든 교육기관입니다. (7번) 봅니다. 조선 정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기억의 규장과, 미은의 훈민정음 창제, 3번의 수원화성 건설, 4번의 유신헌법 제정. 어려움 없죠? 우리 정조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규장가. 그렇죠? 그리고 정조는 수원으로 수도를 옮길까도 생각해 봤었다 그랬어요. 신하들이 이제 반발로 옮기지 못했지만 바로 수원화성을 건설했다 그랬어요. 그 정답이 기역디귿 2번이죠? 기역디귿 2번입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어느 분이세요? 그렇죠? 세종. 세종. 유신헌법을 제정하였다. 누구죠? 박정희 정부. 그렇죠? 박정희 정부. 8번 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 당시 미국에 빼앗긴 어느 나라가 나왔어요? 미국이 나왔어요. 어지연 장군 수작이이다.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에 침입하자 어제어는 광성부에서 항전하다 전사하였다라고 했어요. 미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건. 그렇죠? 1번에 신미양요, 2번에 기주대첩, 3번에 살수대첩, 4번에 형평운동. 정답은요, 바로 신미양요죠. 여기 신미, 미국이라는 거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신미양요. 우리 기주대첩, 어느 분이세요 이거? 강감찬. 그렇죠? 고려 시대고요. 거란의 3차 침입을 무찌른 사건이 바로 기주대첩이죠. 3번의 살수대첩. 이건 어느 분이세요? 을지문덕. 고구려 장수고요. 그렇죠? 수나라를 격퇴시킨 사건이죠. 수나라를 격퇴시킨 사건이에요. 4번의 형평운동. 요거 뭐예요? 형평운동은 1920년대 일어났죠?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 차별을 철폐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평운동이에요. 9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김옥균 등 급진개합파 세력이 주도합니다. 김옥균이 등장하고 급진개합파가 등장했어요. 우종총국 개국 축하연 날 일어납니다. 그렇죠?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이 된 이 사건. 1번에 갑신정변, 2번에 무신정변, 3번에 임진왜란, 4번에 위화도 해군. 정답은요, 바로 갑신정변이죠. 바로 김옥균 급진개합파가 일으킨 사건이 뭐냐? 바로 갑신정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신정변은 이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고려시대에 일어난 거죠. 고려시대 무인에 대한 차별에 불만을 품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무신정변이고, 이거는 정중부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일어납니다. 임진왜란, 뭐 크게 설명할 것도 없죠. 임진왜란은 조선시대, 그렇죠? 일본의 침략으로 이뤄진 것이에요. 우리 임진왜란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도 있고, 그렇죠? 대표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위화도 해군, 이것도 심심치 않게 이제 물어보는 단어죠. 위화도 해군은 어디서 나옵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성계.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사건이죠. 이성계는 고려말, 그렇죠? 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결국 조선 건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10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군국기무처 주도, 과거제 폐지.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군국기무처 주도, 과거제 폐지. 재판소를 설치하고 팔도를 22부로 개편한 것. 이게 뭐냐 이거예요. 1번의 대동법, 2번의 갑오개혁, 3번의 을사늑약, 4번의 삼국통일. 정답은요, 바로 갑오개혁을 얘기하는 거죠. 갑오개혁. 자, 군국기무처가 뭐죠? 갑오개혁 추진기구. 그래서 과거제를 폐지하고 여기다 또 하나 뭘 더해요? 신분제 폐지. 우리 갑오개혁에서는 항상 두 개 물어봐요. 뭘 물어본다고요? 과거제 폐지와 신분제 폐지.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동법이 뭐예요? 대동법. 대동법은 토산물을 뭘로 내게 한 거예요? 쌀로 내게 한 거죠. 쌀로 내게 한 것입니다. 집집마다 내는 세금을 뭘로? 토지 결수에 따라서 내게 한 거죠. 토지 결수에 따라서 내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을사늑약은 뭐죠? 을사늑약?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시킨 사건. 그죠? 삼국통일은 이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마지막에 당군을 저 대동강 이북으로 몰아내면서
결국 완성을 시킨 사건이죠. 11번 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것입니다. 조선 숙종 때 독도를 침범한 일본 어민들을 내쫓고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라고 있어요. 1번에 강감찬, 2번에 박제가, 3번에 안영복, 4번에 유관순. 정답은 안영복이죠. 안영복. 강감찬. 이분은 뭐라고요? 고려의 장수고 귀주됐죠. 박제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분도. 박제가는 조선 후기 실학자. 중상주의 실학자. 그래서 소비를 강조한 분이죠. 소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한 분이 박제가. 유관순. 3.1운동을 대표하시는 분이죠. 3.1운동 때 저기 천안에 아운의 장터에서 그렇죠? 만세운동을 펼쳤던 분이 바로 유관순이라는 분이에요. 12번 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입니다. 개항 후 일본 상인의 곡물 매입 등으로 우리나라 각지의 곡물 가격이 급등하였다. 뭐라고요? 일본 상인의 곡물 매입이 곡물 가격을 급등시켰어요. 이에 함경도 등 일부 지역에서 지방간들이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였다라고 있어요. 곡물. 그쵸? 1번에 방공령 선포, 2번에 독립공채 발행, 3번에 금융실명제 실시, 4번에 경부고속국도 건설. 정답은요? 1번에 방공령이죠. 방공령. 방공령은 말 그대로 뭐라고요? 곡물을 방어하는 명령이다. 이런 뜻이라 했어요. 곡물을 방어하는 명령. 그게 바로 방공령이죠. 독립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충당합니다. 금융실명제. 누구예요? 김영삼 정부. 은행의 거래는 실명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경부고속국도를 건설한 것은 박정희 정부죠. 1970년에 이제 건설이 됩니다. 13번 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운동으로 옳은 것이에요. 1883년 방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기억을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10일에 한 번씩 발간한 이 신문은 정부의 개화 정책을 알리고 국내외 정세를 소개하였다라고 있어요. 요 10일에 한 번씩 낸다 그랬잖아요. 좀 어렵지만 요 10일에 한 번씩이라는 것도 상당한 힌트가 됩니다. 자, 1번에 동명왕편, 2번에 삼국유사, 3번에 주작아래, 4번에 한성순보. 정답은 4번 한성순보죠. 10일에 한 번씩 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순보라고 하는 거예요. 순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초순, 중순, 하순이라는 표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순이라는 게 10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 한성순보고요. 동명한편은 고려시대 이규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긴 좀 어렵고요. 삼국사기는 알아두셔야죠. 삼국사기는 고려 김부식에 이어서 쓰여진 역사서죠. 역사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주작아래는 우리 성리학, 주자에 대한 그 예의뢰서가 바로 주작아래입니다. 성리학의 예의뢰서. 14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일제의 식민지배 방식입니다. 1910년대의 일제는 헌병경찰제를 시행했습니다. 헌병경찰제. 또한 조선의 태형령을 통해 한국인을 억압하였습니다. 태형령도 있고 일반 관리는 물론이고 교원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했어요. 요것이 바로 10년대의 통치 방식인데 그것을 뭐라고 했죠? 1번에 무단통치, 2번에 기인제도, 3번에 친명배금, 4번에 햇볕정책. 정답은 무단통치죠. 이 무단통치는 뭐라고요? 무력으로 단호하게 통치한다라고 했어요. 1910년대 일제는 우리를 식민지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힘으로만 누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무단통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기인제도는 이건 언제 나오는 거예요? 고려 태조 왕건. 고려 태조 왕건이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를 했어요.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친명배금은 명나라랑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자라 그래서 우리 그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오는 정묘호란의 배경이 됩니다. 햇볕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있던 거죠. 북한에 대해서 그 개방정책을 통해서 북한 스스로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기를 얘기하면서 그 햇볕정책을 폈던 것이 바로 김대중 정부입니다. 15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회의예요. 1945년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참석합니다. 세 나라가 있어요. 미국, 영국, 소련. 한국의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와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되네요. 최대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결정합니다. 자, 이 신탁통치를 결정한 국제회의가 뭐냐 이거죠. 1번에 화백회의, 2번에 정상회의, 3번에 통일주체국민회의, 4번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자, 여기서 3국이 나오니까는 바로 4번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렇게 잡아도 되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고요. 1번의 화백회의는 이거 언제 나오는 거예요? 신라의 귀족회의죠. 신라 귀족회의. 정상회의는 백제 귀족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요 통일주체국민회의는요. 1970년대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구예요.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구입니다. 16번 봅니다. 밑줄 친 이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주에서 김원봉 등이 조직한 이 단체를 알고 있니? 여기서 이제 김원봉이라는 이름도 되게 중요하고요.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어. 요 조선혁명 선언, 그쵸? 단원인 나석주가 동양철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어. 동양철식 주식의 폭탄 의거. 이 단체가 뭐냐 이거죠. 1번에 영선사, 2번에 의열단, 3번에 장용영, 4번에 통신사. 정답은요? 바로 의열단이죠. 김원봉 선생님은 3.1운동 이후에 1번에 간담을 서늘하게 할 그런 의열단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의열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요 인물 암살이라든가 주요 건물 파괴를 통해서 일본에 긴장감을 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의열단이고요. 일본의 영선사는 요거는 1880년대에 그 청해 문물을 시찰하러 간 시찰단이에요. 특히 영선사들은 그 청나라의 근대 무기를 보러 갔던 사람들이에요. 장용영은 정조 친위부대. 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문화 외교사절단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국교를 재개하면서 조선에서는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하면서
학문이나 문화라던가 정치, 예술 모든 것들을 전파해주고 옵니다. 매년 가는 건 아니고요. 일본의 권력이 교체됐을 때 조선에 요청을 하면은 그때마다 이제 가게 됩니다. 17번 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민족문화 수호자고요.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재조명한다 그랬어요. 우리말을 지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고 2부 우리말 큰 사전 편찬 노력을 합니다. 1번에 집사부, 2번에 집현전, 3번에 도병마사, 4번에 조선어학회. 우리말과 관련돼 있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4번에 조선어학회. 1번의 집사부는 이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왕의 비서기고요. 집현전은 잘 아시죠? 여기 세종 때 만든 것이고 학술연구기구. 도병마사 고려 최고회의기구. (18번) 봅니다.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일제는 한국인을 전쟁에 본격적으로 동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신민화 정책을 강화합니다.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한국신민화 정책을 강화하는데 이 시기는 1930년대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1번, 신사참배를 강요받는 학생. 2번, 홍경래의 난에 참여하는 농민. 3번, 당으로 유학을 가는 육두품학자. 4번, 삼천교육대 운영을 비판하는 기자. 정답은요, 바로 1번이죠. 신사참배. 이게 1930년대 모습이에요. 1930년대 모습. 2번에 홍경래의 난에 참여하는 농민. 홍경래의 난은 세도정치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19세기 세도정치에 나타나는 거예요. 3번에 당으로 유학 가는 육두품 학생. 육두품. 신라의 신분제도고 당. 그렇죠? 여기 통일신라 시대. 삼천교육대를 운영을 비판하는 기자. 삼천교육대는 이게 전두환 정부에서 운영한 거예요. 1980년대 얘기하는 거예요. 1980년대. 19번 봅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입니다. 1950년 북한군의 남침. 뭔지 아시죠? 이게 뭐예요? 6.25 전쟁이죠. 그래서 기억이 있었고 1953년에 이제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1번에 병자호란, 2번에 아간파천, 3번에 이모군란, 4번에 인천 상륙작전. 정답은요, 바로 4번입니다. 우리 많은 기출문제 풀어보셨지만 6.25 전쟁이 거의 매해 나오고 있고요. 나오면 거의 인천 상륙작전. 그쵸? 이게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죠?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1번에 병자호란. 이 병자호란은 뭐죠? 조선에 청해 침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한산성 가서 항전을 하지만 40여일 만에 항복을 하고 끝이 납니다. 이번에 아간파천은 뭐예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죠. 거처를 옮긴 사건이 바로 아간파천. 아관이 뭐예요? 아관이 러시아 공사관 이런 뜻이고, 파천은 임금이 거처로 옮기는 걸 파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3번에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뭐예요?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 이것이 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고, 이모군란은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 이 두 가지가 섞인 것입니다.
20번 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1943년에 미국, 영국, 중국 정상들이 참여한 카이로 회담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라고 있어요. 카이로 회담 1943년에 있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의논하면서 기억을 하였어 라고 했어요. 카이로 회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카이로 회담.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2번에 한국의 독립을 결의하였다. 3번에 통일기무화문을 조직하였다. 4번에 전국의 척합의를 건립하였다. 정답은요. 바로 2번이죠. 한국의 독립을 결의하였다. 카이로 회담이라 그랬죠? 네. 한국을 독립시켜준답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카이로 회담 2번. 1번에 천리장성. 누구예요? 천리장성. 강감찬. 3번에 통일기무화문. 뭐죠? 통일기무화문. 이건 개화정책 추진기구. 4번에 척합의 건립. 척합의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은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치르면서 서양하고 2번에 걸쳐 싸웠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잘 버티고 잘 막아냈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다 척합의를 세우면서 서양인이 들어오면은 대화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싸워야 된다라고 해서 척합의를 건립한다 그랬습니다. 21번을 봅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3.1운동 이후 기억의 수립과 활동이라 했어요. 상하이에 자리를 잡은 이후 연통제 교통국의 운영 방식. 상하이가 있고요. 연통제 교통국이 있어요. 그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거죠. 그렇죠? 1번에 별무반, 2번에 홍문관, 3번에 중소문화성, 4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답은 4번이죠. 3.1운동 이후에 바로 만들어진 정부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상하이에 있었고 연통제와 교통국은 뭐죠? 비밀행정조직. 그렇죠? 비밀행정조직이에요. 비밀행정조직이고 연락을 맡고 있죠. 별무반. 별무반은 언제 만들어졌죠? 별무반. 고려. 여진정보를 하기 위한 특수부대. 여진정보를 하기 위한 특수부대. 별무반. 홍문관. 조선의 성종 때 만든 학술연구기구. 우리 세종대왕 때 집현전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3번의 중서문화성. 중서문화성은 고려의 총괄기구예요. 총괄기구. 22번 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이에요. 김구 선생에 대한 것이고요. 이봉창, 윤봉길 등의 단원으로 활동한 한인애국단을 만들었었고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기억을 추진합니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한 것이 뭐냐 이거죠. 1번에 근우회, 2번에 교관겸수, 3번에 남북협상, 4번에 발췌개헌. 정답은 남북협상이죠. 남북협상은 1948년에 김구 선생하고 김규식 이 두 분이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서 통일정부를 구상하고 오겠다라고 갔죠. 왜냐면은 1948년 5월 10일 날 최초의 선거가 있는데 그 최초의 선거로 남북이 분단되는 것이 사실 확정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김일성의 소극적인 자세로 성공하지 못해요. 1번의 근우회. 이 근우회가 뭘까요? 네, 근우회는 여성단체예요. 일제강점기 여성단체 그런 근우회를 묻는 겁니다. 신간회 기억나세요? 그렇죠. 신간회랑 같이 활동했던 여성단체예요. 교관겸수는 이 고려 천태종에서 나온 거죠. 천태종. 의천대사가 만든 천태종에서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관겸수예요. 의천대사. 발췌개헌. 발췌개헌은 1952년
6.25 전쟁이 한창 중인 부산에서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만든 개헌입니다. 23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 3.15 부정선거, 부정선거 규탄 시위 발생, 김지열 학생의 시신 발견, 시위 확산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합니다. 자, 이 사건은 3.15 부정선거가 그 원인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내각 책임제 정부가 들어서요. 자, 1번에 을미사변, 2번에 4.19 혁명, 3번에 동학농민운동, 4번에 서경천도운동. 정답은 4.19 혁명이죠. 4.19 혁명. 을미사변은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명성황후 시해 사건. 동학농민운동은 동학과 농민들이 전라도에서 이제 봉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했어요? 노비문서 소각하라, 가부제가 허용하라 라는 걸 주장했던 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고요. 서경천도운동은 묘청이 한 거죠. 고려 묘청이 풍수지리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24번) 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이에요.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했어요. 1번에 노구 폐지하였어, 강화도로 천도하였어, 과전법을 시행하였어, 4번에 새마을운동을 실시하였어. 정답은요, 새마을운동이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몇 개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한일국교 정상화라든지 베트남 파병이라든지 또 뭐 있어요? 경부 고속국도 건설이라든지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몇 개만 적어봅시다. 경제개발 5개년, 그렇죠? 계획. 실시. 그 다음에 우리 한일국교 정상화,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이런 것들이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렇죠? 노급을 폐지하였어. 요거는 통일신라 신문왕 때 일이고요. 강화도 천도는요, 몽골항쟁, 고려 몽골항쟁. 과전법을 시행하였어. 과전법은 고려 말에 실시가 된 것인데, 조선 태조가 만든 토지제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돼요. 조선 태조가 만든 토지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25번 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정보로 옳은 것이에요. 1987년 전두환 정부의 4.13 호원 조치에 맞서는 시위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자 시위는 격화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기억을 하였다라고 했어요. 87년에 4.13 호원 조치에 맞선 시, 이게 뭐예요? 6월 민주항쟁. 그래서 정부는 이제 뭐예요? 6.29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29 선언의 내용이 뭐냐라는 걸 찾는 거예요. 1번에 공명첩 발급, 2번에 광무개혁 실시, 3번에 신목도감 설치, 4번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정답은요, 바로 4번이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요구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1번에 공명첩. 공명첩은 조선 후기 신분제를 동요시킨 사건인데 명예직 임명장입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민에서 양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에서 일어난 것이고, 신목도감은 고려의 회의기구입니다. 고려 회의기구.
자, 이것으로 우리 고졸 한국사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